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담긴 전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부에 이어 제3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형용사구나 또는 형용사절 또는 부사구나, 부사절 이러한 그 수식 어구의 위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경우에 있어서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는 단어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나 형용사구나 또는 형용사절, 즉 구나 절의 형태는 그 꾸며줄 대상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사구나 부사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사구나 부사절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데 이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 형태의 이 수식어가 이 수식의 대상 앞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컴마를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사구가 앞으로 가게 되면 그럴 때는 컴마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독립부사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수식의 대상에 앞으로 도치를 시켜서, 즉 주어 앞으로 가서 콤마를 물론 동반을 하죠. 그래서 독립부사절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썼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원리들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Teams에서 탐색팀들, 그런데 뒤에 전치사 구가 왔죠. 그래서 from부터 countries까지는 앞에 있는 이 teams, 즉 search teams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많이 들어왔던 그런 분들은 이 형용사 구라고 하는 것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which, 그 다음에 were 또는 are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which,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are라고 하는 것 또는 were라고 하는 것이 빙이 돼가지고 빙이 생략이 돼서 이와 같이 형용사 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용사 구가 이 명사 뒤에 오는 그러한 이유는 이와 같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more than 2,000 countries에서 여기서 dozen이라고 하게 되면 12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10여 개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개 이상의 국가들로부터 온 탐색팀들은 have joined, 합류했다 이거죠. tens of thousands에서 수천 개가 10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죠. 그래서 수만의 local emergency personnel 해서 지역의 응급 요원 합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사이고 이게 지금 목적어예요. 그래서 타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id, please 해서 이제 원조에 대한 어떤 그 약속 또는 지원에 대한 약속 이거죠. have poured in 해서 여기서는 이제 pour 그러면 이제 쏟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이 전치사 in까지 동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다 또는 연달아 오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from, around, 물 해서 전 세계로부터. 자, 여기에 지금 부사 구도 역시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구 형태는 항상 수식할 대상 뒤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오늘 강의에 초점을 맞췄냐면, 우리가 보통 영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작을 할 때 이러한 수식 어구들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엉뚱한데 붙임으로 해가지고 그 영작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와 같은 구의 위치,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but the scale, 그래서 규모죠. 자, 그런데 of destruct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치사 of부터 destruction까지가 있는데 파괴의 규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7.8 규모의 지진으로부터 온 파괴의 스케일, 규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and가 왔는데요. 등위 접속사니까 뭐와 뭐가 연결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보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와 무엇이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이 등위 접속사 뒤에 있는 것과 성격이 같은 것을 이 등위 접속사 앞에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같은 것끼리 연결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가 문장이다. 그러면 이 and가 왔으니까 뒤에도 또 뭐가 와야 된다? 문장이 온다. 자, 동사가 오면 and 뒤에는 또 동사가 온다. 이와 같이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 powerful aftershocks에서 그 지진의 강력한 aftershock, 그러면 이제 여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7.8 규모의 지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7.8 규모의 지진과 그 다음에 그 지진의 강력한 여진으로부터의 파괴의 규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규모는 was so immense.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so가 오면 항상 주의하실 게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와가지고 결과에 해당되는 문장이 오지 않나, 이거를 꼭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waiting for help, 그래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은 컴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대시편을 보게 되면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은 컴마와 관계에 있다. 즉 컴마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and 그리고 spread so wide, 그래서 아주 넓은 상태로 퍼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이 sprea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 이 wide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상태로 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컴마가 왔는데 지금 이 기사를 쓴 분이 여기에 지금 대시를 써가지고 여기도 이제 대시를 썼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즉 이 내용을 이제 삽입식으로 해놨어요. 어차피 이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과 같거든요. 이 컴마의 개념과 같기 때문에, 즉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은 컴마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 같으면 이 대시를 여기다 썼을 텐데 또 이 기자의 또 의도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 형태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컴마가 와가지고 여기 이것도 지금 삽입이 되겠는데요. 이 삽입은 뭐냐면 요거는 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cluding in areas에서 여기서 이제 컴마 다음에는 여기처럼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분사 구문이 된 건데 원래는 등위 접속사 a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문장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and it을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which included라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and it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and it 대신에 which를 써가지고 which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그 개념에는 이와 같은 등위 접속사 and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 있어서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이것도 반드시 분사 구문이 된다. 단 주의하실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돼도 분사 구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을 만들 때에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을 하죠. 그럴 때 분사 구문이 되거든요. 목적어를 생략을 해서 분사 구문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되질 않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것은 이러한 내용은 including in areas에서 이러한 지역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지역 뒤에 이와 같이 ed 형태의 동사가 와 있습니다. ed 형태의 동사가 와 있다는 얘기는 이 동사가 과거형이냐 아니면은 과거 분사형이냐 이거를 또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isolate이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라면 당연히 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가지고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solated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수동태에서 쓰이는 과거 분사인 pp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동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역시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areas를 선행사로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태 만들 때 쓰이는 조동사인 wer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ere included 였었는데 이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생략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분사구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which를 생략을 하면서 이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는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ere는 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략이 되어버리고 included를 분사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미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분사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의 ongoing 계속되는 civil war 하게 되면 이제 뭐 내전이 되겠죠. 시리아에 계속되는 내전에 의해 고립된 지역에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시가 왔는데 이거 대시는 제가 아까 컴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컴마해서 이건 삽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so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됩니다. so that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삽입을
여기 있는 컴마부터 여기 있는 대시까지 요거를 이제 삽입으로 보고 여기는 그냥 요 대시는 컴마로 봐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주절로 보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대시를 저 같으면 여기다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쓴 그 기자분의 어떤 의도가 또 따로 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썼다는 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분이 또 이 내용까지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장을 보실 때 또는 영작을 하시거나 또는 회화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수식어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주된 문장은 간단해요. 뼈대는 간단한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쓰면 돼요. 그런데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수식어구를 즉 이러한 살들을 도대체 어디에 위치를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엉뚱한 데다 붙여놓으면 내용이 엉뚱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예 문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식어구들의 성격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까지 아신다면 그렇다면 아주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실력에 있어서 정말 경지에 오른 그러한 수준이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